여기도 너무 앞이고. 여기쯤 앉을까? 그럼 뒤에서 가로 앉아주시면 더 좋긴 한데.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은 안 앉을 거니까. 여기 주로 앉아. 이쪽도 앉을걸요? 앉으려나? 원장님 여기 그냥 진짜 여기 앉으세요. 여기 잘 보이잖아. 여기? 여기 너무 앞이야. 너무 앞이야? 너무 앞이야. 괜찮아. 그러면 여기쯤이 더 잘 보이지 않을까? 그냥 보시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거 너무 잘하고. 거봐. 따뜻하지? 100% 올리라고 했잖아 내가. 거봐. 이건 뭔 느낌이야? 당신의 사랑은. 그치 내가. 진짜로 따뜻해. 그쵸? 그래가지고 다른 건 저기 해도 여기가 하나 딱 켜고 나니까 확실히 오클라. 바람 불고 하니까 너무 좋구나. 그러니까 중요보살때 해보시고 너무 괜찮은가 봐. 야, 근데 아직 하나 맞자고. 그래서 나중에 혹시 가시면 나도 일부러 가시게 하면 힘드니까 가시게 되면 나도 하나 더 해야지. 그래서 네. 다른 색도 있어요, 그거. 너무 좋아. 나 요새 이거 그리고 내가 50초 까망 아니면 원색이거든. 빨간 포인트. 그게 이거 딱 펜은 너무 예쁘잖아. 제가 홈피에 올라온 사진 보여드렸잖아. 네. 애들한테 보냈더니 너무 예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너무 귀엽다고 그랬어. 너무 귀엽게 나왔어. 어쩜 이렇게 귀엽게 거 같지가 않은데 되게 귀엽게 나왔어. 홈피에 나왔어요. 뭐야, 권사님 내가 카톡방에 올려줬잖아. 그거 말고 요거 올렸다고. 그거 홈피에 올라왔잖아. 홈피에 봤어. 올리면 뭐야? 그러니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이렇게 사진 아유, 그게 나온다고. 크게 나왔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크게 나오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아니 노래를 보냈더니 엄마의 노래 확실히 하네. 이렇게 어찌 갔더니 다들 귀여우신다고. 너무 귀엽잖아. 누가 70대 노인들 같으냐고. 유치원생들보다 더 귀엽대. 그래 다들 그래서 나보고 이렇게 찍었네. 딴 사람들 우리 뒤에 오는데 그래 해줘서 찍었어. 그게 너무 이쁘게 살아. 봐봐. 우리 이게 권사님 우리도 예쁠 수 있어. 그지? 그래서 내가 주눅 들지 다른 말고. 분들이 내가 세뇌겠다. 이렇게 앉아있는데 너무 아픈 거 많고 그래. 세분 앉아. 아유 그래서 다시 지난번에 10시 잡혀갖고 10시가 아닌데 10시가 왜 이렇게 왔어. 오늘 비가 오나요? 오늘 비가 온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3시부터. 목사님 하실 때는 계속해서 10시 반 됐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그래 가시죠. 네, 저는 몇 시 반. 10시 반. 제가 원래 10시에 해야 되는데 제가 10시 반에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10시 반 하니까 너무 네. 여유가 있어. 10시 하니까 너무 좀 10시 반이면 여유 있어. 10시 반이면 10시
취하니까 맞아. 자기도 차 타고 오잖아. 바로 운동장 걷고 그래갖고 오는데 도 4,500원. 벌써요? 오늘 벌써요? 네, 지금 하루에 한 번씩 걷는데 아마 아, 시간이 모르세요? 이렇게 시간이 있어가지고 네. 집에 또 잠깐 갔다 왔다. 4,500원. 유익한 시간이었다고요. 10시에 먹고. 아니 기도실에 가려는데 여기 아직 이게 껌껌한 데다 껌껌하면 안 된다고 가지고 괜히 기도실 간다 그랬다 또 참느라고 그러다 저기 아직 거기는 아직 아니에요. 익숙해질 때 오겠지. 이제 이따 가실 때 한번 들어가세요. 익숙해지게. 네, 오늘 박서영 집사님은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병원으로 가신다고 보시려고 그랬는데 많이 아파도. 하연이 학교 갔다가 바로 병원으로 직행하신다고. 자, 그럼 먼저 기도하고 시작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이블 칼리지 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의 땅을 배우면서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서 오세요. 네, 12월 6일. 네. 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세 번째 시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유대 광야에서 사해까지를 살펴봤죠. 네, 요 이제 유대 광야에서 사해까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 여리고로 가는 이 길을 통해서 요 사해까지 내려가는 요 지역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쉐펠라에서 지중해까지, 여기는 이제 반대 지역이죠. 유대 광야는 예루살렘에서 내륙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쉐펠라는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쪽으로 가는 이 지역, 비옥한 지역을 이제 쉐펠라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가이사랴 요빠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쉐펠라는 이렇게 비옥한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가이사랴 요빠까지 살펴봤고요. 가이사랴는 이제 헤롯 대왕이 지은 이제 항구 도시, 신도시, 신앙만, 로마식 도시라고 했고요. 그리고 요빠 테라비브는 아주 오래된 옛날 항구인데 지금 아주 현대적인 대도시 테라비브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그 좀 남은 지역 루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루따는 테라비브에, 지금은 테라비브가 엄청 큰 도시가 됐습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도시니까요. 그래서 거의 테라비브에 붙어 있다시피 한 그런 뭐 위성 도시 또는 교회 이런 느낌입니다. 뭐 서울의 의정부, 뭐 고향 이런 식으로. 네. 지금 이름은 이제 롯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롯, LOD라고 하는데 이제 성경에는 루따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따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다임 목사님이 루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아마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지역에서 복음 전파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루따에 갔습니다. 루따. 네,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성도 중에 이제 애니야가 있었는데 중풍병으로 8해 동안 누워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하니까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이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했는데, 사론은 이 루따 인근 지역입니다. 그 아까 말했던 쉐펠라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하는 것이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 대신 한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처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때 이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런데 지금 이제 루따에 간다고 우리가 애니야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성경이랑 뭐 상관이 많이 있는 건 아닌데 이제 그 3세기 무렵에 로마 시대 모자이크가
3세기면 1세기가 예수님 사셨던 시대, 3세기면 좀 한참 후긴 하죠. 그 모자이크가 발견된 자리에 이렇게 모자이크 센터 박물관을 하나 지어놨습니다. 이게 2022년에 갓 오픈했는데요. 이렇게 모자이크가 이렇게 큰 모자이크가 발견됐어요. 저기 차랑 크기가 비교가 되세요? 이게 자동차인데 뭐 자동차 거의 한 3대 정도 주차할 수 있을 크기죠. 네, 저거를 이제 사람이 일일이 돌로 뭐 작은 돌 조각으로 이렇게 타일 조각으로 붙여가지고 이제 모자이크를 만든 것입니다. 네, 모자이크가 아주 화려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모자이크 하나 있는 데마다 이제 건물이 하나 있었다든지 아니면 방이 하나 있었던 거죠. 네, 이건 아주 잘 사는 부잣집이니까 이런 이제 모자이크가 있는 건데요. 상세한 문양을 보면 이제 요 가운데 부분을 확대한 게 여기죠. 뭐 동물들이 있죠. 네, 근데 뭐 지금 봐도 손색 없을 정도로 잘 해놨죠. 네, 네, 아프리카 지방의 이제 동물들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바다에 물고기도 있고 또 배도 있고 이런 모습입니다. 왜 이런 장식이 있는가? 이건 잘은 알 수 없지만 아마 아프리카 지역으로 무역을 하던 부유한 상인의 집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 주인한테 좀 의미 있는 내용들을 모자이크로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루따도 그 요빠 항구랑 가까운 도시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애니아의 흔적은 찾을 수 없지만, 네, 근데 여기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그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우리가 이제 성경 지리를 공부하니까 지도를 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오순절 사건 이후로 또 스데반 순교하고 나서도 계속 예루살렘 중심으로 베드로는 이제 활동을 했죠. 예루살렘 또는 요 근방 유대 지역. 왜냐하면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졌다고 신앙을 버리고 흩어진 게 아니고 흩어져서 오히려 더 전도하고 흩어진 지역에서 또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했죠. 근데 물론 더 멀리 막 로마까지 간 사람들도 있고 자기 고향으로 또는 뭐 안디옥 이런 도시로 다메섹 이런 곳으로 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 예루살렘 근방 유대 지역으로도 많이 흩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예루살렘과 그 인근 지역에 이제 목회를 하고 또 전도를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루따에 가서 애니아를 모치고 그리고 또 요빠에 가서 이제 누구 집에 있었죠? 네, 무두장이 시몬 집에 있었고 또 누구를 살리냐면 거기서 선행을 많이 했던 여성이 있어요. 네, 도르가를 살립니다. 네, 그래서 요 루따에서도 그 능력이 나타난 걸 통해서 애니아 고친 걸 통해서 루따와 그 사론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요빠에서도 도르가 살린 걸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요빠에서 이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이제 그 거주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꿈을 보죠. 환상을 보죠. 네,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이 보자기에 담겨서 잔뜩 내려서 먹어라 하는 환상을 3번이나 보는데 그게 결국은 누구를 만나기 위한 거였죠? 네, 고넬료. 가이사랴에 사는 네, 고넬료를 만나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밖으로 나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가이사랴는 아까도 우리가 잠깐 사진도 봤고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로마 황제 카이사르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고 로마식 신도시고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요. 로마 총독이 저기 있었고요. 로마가 유대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수도가 바로 가이사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많이 사는 도시죠. 우리식으로 하면 꼭 1대1로 맞는 비유는 아닌데 이제 건대 쪽에 가면 이제 중국 분들이 많이 사시죠. 또 뭐 동대문 가면 러시아 분들 많이 사시고 만산에 가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사요. 그런 것처럼 가이사랴는 유대 안에 있는 외국인 거예요, 사실은. 네, 유대 안에 있는 외국인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이제 전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 예수님 말씀대로 복음이 점점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이제 전체의 구조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제 나오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이제 루따나 요빠나 이제 가이사랴는 다 유대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는 사실 요 루따 사건 이전에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다메섹으로 안디옥으로
그리고 고린도로 뭐 에베소로 로마로 이렇게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거죠. 네, 복음이 점점점 이방인 세계를 향해서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가이사랴까지는 다 이제 유대 지역 안에 있는 거지만 이 유대 지방 안에서도 점점 이방인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래서 결국 복음이 이 유대를 넘어서 땅 끝까지 가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우리도 복음이 이제 내가 이제 선을 그은 사람을 이제 넘어서 전파되게 이제 해야 하는 것이죠. 문화를 넘어서, 언어를 넘어서, 인종을 넘어서, 종교를 넘어서 전파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지 않더라도 이제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간 것처럼 이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룻다였습니다. 그리고 살펴볼 것은 이제 얌니아인데요. 혹시 얌니아 들어보셨어요? 얌니아? 네, 들어보신 분 있습니다. 얌니아. 성경에는 나오는 지명이 아닙니다. 성경 사건은 일어나진 않았어요. 얌니아는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얌니아는 이제 지금 이름은 야브네라고 하는데요. 야브네. 네, 여기도 이제 그 언덕이 있습니다. 야브네에도 이제 야브네가 있습니다. 텔 야브네. 네. 이게 몇 번에 걸쳐서 도시가 지어지고 전쟁 때문에 무너지고 하면서 이제 이게 계속 또 그 위에 또 짓고 하면서 이제 언덕이 된 건데요. 얌니아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중요한 이유가 그 이제 AD 기원 후조 66년에서 71년에 이제 유대 로마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한 30년 후죠. 근데 이때도 유대는 이미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정말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세금을 너무 가혹하게 거두고 소득의 거의 40~50%를 세금으로 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우리만 해도 지금 40~50%를 세금으로 뜯어간다고 생각하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뭐 내가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또 막 로마가 보낸 총독들은 이제 기고만장해서 자꾸 성전을 모독하는 일들을 했어요. 거기 막 뭐 죽은 시체를 갖다 놓는다든지 막 이런 일들을 자꾸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의 돈을 이제 황제가 돈 좀 보내라. 그래가지고 정말로 성전에 있는 금을 잔뜩 그냥 걷어다가 막 몇 억씩 훔쳐가 버리고, 그리고 폭동 일어나면 사람을 막 3,000명씩 죽여버린, 3,000명 죽은 사람이 뭐 다 친척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에서 걷잡을 수 없이 폭동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유대를 다시 정복하는 게 바로 이 유대 로마 전쟁이거든요. 이제 예루살렘까지 정복했고, 그리고 최후의 보루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마사다. 네, 거기가 마사다였어요. 네, 그런데 이 갈릴리나 유대 지역에서 그 유대교 랍비들이 그 좀 친로마적인 유대교 랍비들이 그 부탁을 합니다. 로마 정부에 이 얌니아에서 유대교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 도시만큼은 공격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얌니아가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이제 유대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내들인, 그 예수님을 그 이제 죽이라고 했던 그 공회죠. 그 사내들인도 이 얌니에서 열릴 정도로 유대교의 중심지가 되는데요. 이 얌니에서 중요한 거는 그 구약 성경의 목록이 얌니아에서 이제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이 그 성당에 갔을 때랑 교회 왔을 때랑 좀 다른 걸 아세요? 좀 달라요. 구약 성경. 우리는 구약 성경이 몇 권 있을까요? 전체 이제 신구약 66권인데, 네, 구약이 39권, 네, 그리고 27, 네, 3, 9, 27이죠. 네, 신약이 27권이거든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여기 7권이 더 해가지고 46권이 있습니다. 46권. 외경이라고 합니다. 네, 외경이라고 합니다. 그 구약은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한 400년 정도 기간을 이제 중간기라고 하는데요. 이때 그리스어로 기록된 문서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뭐 마카비서, 뭐 토빗서, 유딧서,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이런 게 있는데요. 근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걸 다 성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교리들을 뽑아내는데, 예를 들어서 연옥에 간다든지 이런 교리들을 그 외경에서 뽑아내거든요.
네. 근데 이 성경들은 구약 시대 때 히브리어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얌리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이제 회의가 계속 열리는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얌리아가 중요한 거예요. 구약 유대인들이 이것은 성경이 아니고 그냥 신앙적인 그런 문서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내용도 읽어보면 좀 황당한 게 많아요. 뭐 이게 약간 스토리도 있고 예언도 있고 한데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격이 확실히 좀 다릅니다. 네. 좀 너무 내용이 좀 황당하고 엉성한 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얌리아는 이 정도로만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에그론,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5개 도시가 있죠. 에그론,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가 있는데 요 하늘색으로 칠한 부분이 옛날 이제 블레셋의 이제 영토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 가사는 지금 이제 가자 지구라고 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죠. 가자 지구는 이렇게 지금 빗금친 지역입니다. 아주 좁은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블레셋 도시들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블레셋은 구약성에 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던 이제 원수지간으로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어디서 왔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서 왔냐고 하면 이제 그 조상 아브라함은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하란 우르에서 왔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하지만 그 민족 자체는 이제 이집트에서 왔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해양 민족입니다. 해양 민족. 네. 그래서 그리스 섬들 이쪽 그리스 섬들에서 이제 블레셋으로 진출을 했다고 보거든요. 처음에는 그리스 섬에서 좀 이 위쪽 시리아 지역으로 진출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또 한 무리가 이집트로 가기도 하고 또 블레셋으로 오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여겨집니다. 근데 그 대대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집트를 침공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부조로 남아 있거든요. 이집트에 침공한 게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이게 배예요. 배가 있죠. 그리고 여기 노가 있습니다. 노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사람인데요.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그 탁본을 뜬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탁본. 네, 탁본을 뜬 건데, 네, 이제 배가 이제 이렇게 쳐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네, 쳐들어가는 거죠. 그 전쟁을 하고 있는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이집트 군인들도 여기 보이고요. 모자 모양이 달라요. 모자 모양이. 그 여기 블레셋 군인들은 모자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제 이집트 군인들은 가발 같은 거 쓰고 있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제일 큰 분이 이제 누굴까요? 네, 왕이겠죠. 왕이 무찔렀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쉽게 물리친 게 아니고 겨우겨우 물리쳐가지고 사실은 이집트 전체가 휘청거릴 정도로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해양 민족 중 일부는 이집트에 패한 다음에 이 블레셋 지역에 정착을 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5개 도시국가 에그론,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가자 이제 세우고 이제 연맹체를 세운 건데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이 볼 때는 뭐 영국 사람이나 프랑스 사람이나 뭐 다 거기서 거기고 뭐 이집트 사람이나 이라크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기고 중국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 보고 뭐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다 똑같이 생긴 거 아니냐 그러면 뭔 소리야? 그렇죠. 우리 발끈하잖아요. 그죠?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이나 블레셋 다 똑같이 생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남유럽 그리스 쪽에서 온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은 이제 원래는 저기 메소포타미아의 우르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왔고 그리고 이 이집트에서 있다가 온 사람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계통이 좀 다른 겁니다. 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김새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특히 여기 블레셋은 어떻게 보면 땅은 넓진 않은데 아주 강력한 그 힘을 가졌는데 그 기반이 뭐냐면 이제 일단 해양 민족이었죠. 바이킹 뭐 좀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죠. 근데 바이킹 족속은 이제 저기 북유럽에서 왔고 이 사람들이 이제 남유럽 사람들이고요. 그 해양 민족이니까 이 사람들은 일단 무역을 아주 잘했습니다. 무역을 아주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일단 많았죠. 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기 문명. 이게 뭐 정확하게 딱 떨어지진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거의 뭐 썩잖아요. 사실은 공부도 못하고 뭐 돈도 못 벌고 썩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세상이 한번 이제 뒤집힙니다. 뭐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가나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던 거는 청동기까지 알았어요. 네, 청동기까지 알았어요. 근데 철기 문명이 나타나. 철은 청동기보다 그 녹는 그 온도가 훨씬 높거든요. 청동기가 950도래요. 청동기가 950도. 근데 철은 1560도래요. 근데 그만큼 불을 때운 때 불 온도를 높이는 게 그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보통 기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철기를 만드는 기술은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반도체 만드는 것처럼 최첨단 기술인 거예요. 근데 이 해양 민족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와서 저기 블레셋을 세운 거예요. 네, 그걸 알 수 있는 게 성경에 또 한번 나오거든요. 혹시 아세요? 성경에 네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에 나와요. 사무엘상. 네, 그러니까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졌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기 문명이 없어가지고 어땠냐면 이렇게 나와요. 네, 그때 이스라엘 땅에 사무엘상에 철공이 없었으니 네, 철 할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그러니까 철기 문명을 알려주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 극비로 반도체 이렇게 정보 통제하듯이 기술 통제하듯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 이런 이제 농기구 같은 거는 블레셋에 가서 사올 수 있었겠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쓰다 보면 무뎌지잖아요. 그럼 이거 다시 그 뜨거운 물에 해가지고 이렇게 대장간에서 벼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려면 이제 다시 블레셋 가서 AS를 받아야 했던 거예요. 자기들은 철기를 할 줄 몰라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고 너무 슬프죠. 군대가 있는데 그 친위대가 있는데 칼 창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뭐 청동기로 된 뭐 칼 이런 거 좀 있고 아니면 막 저런 거 삽, 도끼 이런 거 들고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블레셋은 완전 철기로 완전 무장한 제대로 된 군대인 거죠. 칼이랑 창이 있는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 2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완전 약소 국가니까 이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청동기 이거랑 칼이랑 쨍하면 어떻게 되냐면 청동기가 굽습니다. 굽거나 부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이 안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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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기술도 뛰어나고 돈도 많고 이런 강력한 나라가 그 여기를 딱 차지했는데 또 이제 블레셋은 이 무역을 이쪽으로 하지만 뒤에가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륙을 자꾸 진출하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골리앗 보내고 이런 전쟁들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네. 특히 이제 블레셋 땅을 정복하도록 땅 분배를 받은 지파가 있었는데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했었는데요. 어떤 지파였을까요? 북쪽으로 갔던 지파, 최북단에 있는 지파. 그렇죠. 네, 네. 단에서 브엘세바, 단은 최북단이고 이제 브엘세바는 최남단인데 단 지파가 이제 여기 단이라는 도시가 여기 보이는데요. 원래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 단 지파, 블레셋 바로 옆에 땅입니다. 에그론 이런 데는 이제 포함이 돼요. 여기를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여기다 이렇게 분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신다고 하셨다 믿고 가서 싸워야 되는데 블레셋이랑 싸워야 되니까 이제 못하겠다 하면서 이제 저 위로 이사를 가버린 겁니다. 이게 사명을 버리고 도망을 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만약 단이 여기서 블레셋을 좀 물리치고 정복했으면 이제 이스라엘이 전체가 괴로울 일이 없는 거죠. 네. 근데 그 일부가 사명을 안 하니까 전체 공동체가 이제 어려움에 빠졌던 거죠. 네. 근데 단지파가 북쪽으로 이사하기 전에 단지파 출신으로 블레셋을 공격했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사사기 제일 끝에쯤에 나와요. 누굴까요? 머리가 길었던 사람. 네, 삼손이 바로 이 단지파 사람입니다. 네, 네. 삼손이 막 블레셋 사람들 밭을 막 불로 태워버리거든요. 그 여우 2마리에다가
네, 횃불 하나를 달아가지고 꼬리에다가 그래서 여우를 300마리 풀어버려요. 다 블레셋 밭을 다 불을 질러요. 네, 난리가 난 거죠. 삼손 잡아라 하는데, 근데 그때 단지파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네, 삼손을 여기 보세요. 네, 여기 보면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 그러니까 원래는 그 땅을 정복해가지고 단지파가 블레셋 사람을 다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 완전 없으니까 이 현실만 보이니까 야 지금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 근데 너 모르냐? 우리가 너를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그래가지고 단지파가 옛날에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친일파가 독립군 같은 민족인데도 잡아가지고 일본에 넘겨준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삼손은 지금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땅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걸 정복해야 된다. 자기 혼자서 지금 막 용을 쓰고 있는데 단지파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네. 현실은 현실이다. 블레셋이 얼마나 강력한 줄 아냐. 저 두 사람들은 철기를 가지고 우리 청동기 가지고 있다. 세상이 더 세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이기는 게 아니다. 지금 하나님 믿는 게 세상에 사는데 도움이 되는 줄 아느냐. 이제 이런 소리를 단지파가 한 것이죠. 네. 동족이 삼손을 결박해서 자기는 그래도 신앙에 따라서 해보려고 했는데 블레셋에 넘겨버렸으면 삼손은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네,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겠어요. 자기 혼자니까.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이제 막 도와준 사람도 없고 오히려 막 나쁘다고 막 한 소리 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물론 이제 삼손의 힘이 세니까 나귀 턱뼈로 또 막 1000명을 죽이고 다시 돌아오는데 이 사건 이후로 삼손이 이제 진짜 이상해지거든요. 블레셋이랑 싸워야 되는 사람이 자꾸 블레셋 여자를 만나러 가요. 네. 그것도 여기 보시면 여기 5개 도시 중에서 어디로 갔을까요? 가사로 갔어요. 가사. 네. 여기가 단지파 살고 있는 데잖아요. 제일 멀리까지 숨어 안 들키게 갔어요. 네. 네. 단지파에서 외로우니까 뭐 위로를 받으려고 한 거죠. 그러다 이제 삼손도 비참한 결말을 맞고 단지파는 아예 땅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가는데 북쪽 땅이 좋았지만 이제 사명을 버리고 갔을 때 거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저 단지파가 멸망하죠. 아수르가 북쪽에서 쳐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명을 버리고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한 대로 갔을 때 거기가 안전하지 않은 겁니다. 자, 에그론부터 볼까요? 에그론은 네 여기 이제 욥바 테라비우 봤고요, 룻다 봤고요, 그리고 얌니아 봤고요. 여기가 이제 에그론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기럇 에그론, 기럇은 마을이라는 뜻이거든요. 기럇 에그론, 에그론 마을이라는 동네가 있긴 한데 옛날 에그론은 한 요쯤이라고 합니다. 요쯤. 네. 지금 이름은 이제 텔 미크네라고 하는데요. 텔 언덕 여기도 언덕이 있는 거예요. 네, 텔. 네, 여기도 텔 미크네를 파보니까 이런 건물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신전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고요. 특히 이 신전터에서 발굴된 것이 이제 이런 비문이 발견됐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전 당연히 읽을 수가 없죠. 네, 이건 히브리어도 아니에요. 네, 이거는 다른 나라 말이고요. 그리고 옛날 히브리어는 쓰는 방식이 달라가지고 읽을 수 없어요. 네, 근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성전을 아기스가 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기스 들어보셨어요? 네, 블레셋 왕의 이름이 아기스입니다. 네, 아기스, 에그론 왕의 아기스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기스가 그 뭐 세조, 영조 이런 식으로가 아니고 왕의 호칭이 아기스였던 거. 옛날에 뭐 우리 저기 뭐 신라 시대 때 뭐 이사금 이런 식으로 했던, 이사금이 왕의 이름이 이사금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기스가 왕의 칭호였던 것 같아요. 이 성전은 아기스가 지었다. 바디의 아들, 그리고 야시드의 아들, 아다의 아들, 야이르의 아들, 그리고 나서 에그론의 지배자라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여기 에그론 맞다, 이게 확정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성전을 누굴 위해서 지었냐면 피드레이를 위해서 짓는다. 피드레이를 위해 짓는다라고 해요. 피드레이는 그 가나안 신화에서 바알의 딸이라고 그래요. 네, 바알의 딸을 위해서 이 신전을 짓는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 그
이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는 그 그리스 계통이거든요. 그리스의 섬에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그리스 신화를 믿던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네. 그런데 요 가나안 땅에 오면서 특히 에그론에서는 그 가나안 신화가 접목이 되면서 가나안 신화도 믿게 된 거죠. 가나안 토착신이니까 여기서 잘 살려면 가나안 신을 믿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에그론이 여기다 이렇게 특정됐습니다. 특히 이 글자가 방금 그 글자가 이 바다 민족이 해양 민족이 이 지역에 정착해서 남겼던 그런 글자랑 비슷한 글자라 그래요. 그래서 저기를 저쪽으로 갔다가 일로 왔나 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그론은 이렇게 올리브 오일을 짰던 공장들이 아주 많이 발견됐습니다. 셰펠라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비옥한 땅이라고 했죠. 네, 셰펠라는 비옥한 땅, 여기서 올리브 농사를 져가지고 올리브 기름을 짜서 이거를 전 세계로 무역을 한 겁니다. 전 세계로 수출. 왜냐하면 이 지중해 지역에서 올리브 오일을 안 쓰는 동네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올리브 틀, 이게 다 올리브 틀이라 그래요. 이게 이런 게 한 100개 정도 발견이 됐다고, 엄청 많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거대 그 올리브 기름 생산 기지였던 것이죠. 네. 지금은 가면 이제 유적을 발굴하고 다 흙으로 덮어놔가지고 보이는 게 거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유물의 복제품들도 이렇게 전시를 해놨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관인데요. 좀 사람 모양의 관이라고 하네요. 네, 네. 지금 가면 이렇게 황량합니다. 이렇게 황량한 에그론. 황량한 에그론. 나와라? 네, 나올 생각을 안 하네요. 네, 영상인데 아무튼 황량합니다. 여기거든요. 여기거든요. 여기. 네, 여기가 뭐 텔이라고 하는데 막 많이 높진 않지만 다른 지역보다 조금 높은 그런 정도입니다. 네, 지금 가면 그냥 황량하다고 해요. 네. 자, 에그론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가드 살펴볼까요? 가드는 에그론보다 조금 더 밑에 있습니다. 네, 가드는 지금은 저기도 이제 텔이 있어요. 텔. 거기는 텔 에사피라고 하는데요. 누구의 고향이냐면 누구의 고향일까요? 네,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네. 근데 가드에서 이제 엘라 골짜기로 올라가면 바로 이제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은 옛날에 물론 사울 때는 예루살렘 성은 정복을 못했지만 그 베냐민 지파의 근거지였거든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죠. 그러니까 그 가드에서 엘라 골짜기를 통해서 이 지역에 와서 엘라 골짜기에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할 그 개연성이 아주 높은 지역인 거죠. 네. 가드도 이렇게 텔 에사피라고 해서 텔이 있습니다. 여기 좀 높죠. 네. 네, 여기 위에서 봤는데 여기 뭐가 이거는 소입니다. 소를 여기서 네, 방목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이런 고대 건물터가 발견이 됐고요. 여기가 그 보시면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가 베냐민 지파이기도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제일 가까운 블레셋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블레셋으로 도망칠 때 요 가드로 도망쳤습니다. 가까우니까요. 네, 가까우니까. 근데 요런 것들이 요 영상에 보면 좀 나올 겁니다. 네, 엘라 골짜기에 그 한 지류가 이 유적지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골리앗과 싸웠던 그 엘라 골짜기인 거예요. 네. 여기가 가드고요. 이게 가드의 성문 유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그냥 길이 아니고 이제 겨울이나 봄에는 물이 흐른다고 해요. 이게 이제 엘라 골짜기로 흘러드는 물길이라고 합니다. 네. 네, 여기가 이제 성문이라고 하네요. 가드의 성문입니다. 네. 네, 가드의 성문입니다. 네, 뭐 다윗이 여기를 통과해 갔을 수도 있겠죠. 가드의 성문이니까요. 네. 네,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데, 네, 그렇죠.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쳤을 때 가드로 갔다고 말을 하죠. 네, 여기가 바로 그 가드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도망쳤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될 때 이제 가드 왕은 이제 다윗을 자기 부하로 데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다른 블레셋 사람들이 미쳤냐고 그 다윗은 그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다윗 아니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윗은 이제 쓱 이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가드입니다. 네, 바로 여기서 그 다윗이 지나다녔던 곳일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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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 문이 이거 하나뿐은 아니겠지만 여기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아, 네. 이런 이제 그 도자기 조각들이 지금도 널려 있는데 이건 이제 블레셋 박물관에 있는 블레셋 유물만 모아놓은 박물관에 있는 도자기인데요. 같은 이제 블레셋 양식의 도자기가 지금도 그냥 이제 널려 있는 거죠. 네. 근데 가져가면 안 되고 이제 여기 그냥 내려놓고 가야 된다. 그 자리에 내려놓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네. 네. Let's continue on the riverbed to the next section where we can find Goliath's 네, giant 네. stones of the city. Wow, it's like the water runs here. 네, 여기가 이제 푸른 이유는 물이 흐르는 물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물이 흘러서 엘라 골짜기로 가는 물길이에요. 네. It's coming to Gath. Yes, to seek 네. the refuge. Wow, babe, look! Whoa! Look how big! My goodness! Wow! Aren't these impressive? 네. I did not expect 이건 이제 this. 건물터인데요. 이 건물터가 좀 특이한 거는 돌의 크기가 너무 커요. Chiseled. Look at it. 돌의 크기가 너무 커요. 그 건물 지을 때 이 근방 지역에서 돌의 크기가 이렇게 큰 건물들이 없거든요. 네, 뭐 지금 예루살렘에 가도 후대 한 1000년 뒤에는 훨씬 더 큰 돌로 이제 건물을 지은 곳들이 있는데 이 시대에는 이렇게 큰 건물을 짓는 경우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혹시 가드 사람들이 컸나? 네, 그런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거 어떤 교수님이 이제 이걸 이제 한 같은 시대의 그 돌보다 건물 돌보다 훨씬 크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가드입니다. 가드는 골리앗. 네, 돌이 큽니다. 네. 네. Fortification wall this big with these giant boulders 네. from the 가드. 네. 큰 돌이 있는 가드 살펴봤고요. 네, 그럼 아스돗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스돗은 이제 다시 바닷가로 가네요. 아스돗은 이제 텔아비브, 가이사랴, 텔아비브, 요빠 밑에 있는 아스돗 도시인데요. 아스돗은 해변에 있는 도시고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에서 6번째로 큰 도시라고 합니다. 네, 큰 도시고요. 네, 텔아비브가 엄청 막 좋았는데 여기 아스돗도 좋죠. 그리고 현대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무역항이 아스돗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산항인 거죠. 네, 이 아스돗에는 이제 블레셋 문화박물관이 있습니다. 이제 큰 도시다 보니까 이제 인근 지역에서 발굴된 그 블레셋 유물들을 이제 다 여기다가 모아서 전시를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아스돗은 이제 아스돗 바닷가에는 이제 그 이슬람 시대 때 또 십자군 시대 때 썼던 이런 요새가 남아 있고요. 네, 아스돗 얌이라고 하는데 얌이라고 하면 이건 히브리어로 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아스돗이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아스돗 얌이 있고 또 아스돗이 있고 좀 내려가면 이제 텔 아스돗이 또 텔이 있네요. 네, 텔. 아스돗은 언제 나올까요? 아스돗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게 언제일까요? 아스돗. 네. 사무엘이 사사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두자죠.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름이. 네. 뚱뚱했던 사람이고요. 나이가 많았고요. 엘리 제사장이 있었죠. 맞습니다. 네. 그 엘리 제사장 때 거의 이제 엘리가 나이가 엄청 많을 때 블레셋이랑 전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 뭐 타락하고 성전도 엉망이고 그랬죠. 다들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그때는. 네. 왜냐면 이게 지형적인 문제도 있는 게
그 가나안 땅은 보시다시피 비옥합니다. 비옥한데 이제 여기가 지중해 바다고요. 여기가 사해고 그런데요. 이제 여기 이제 사해 위로는 이제 요단강이 쭉 흐르죠. 요단강이 흐르죠. 근데 이 물을 끌어다가 여기서 농사를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높이가 대관령 높이인데 이 물을 지고 올라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여긴 바다고. 이제 이스라엘 여긴 너무 비옥한데 여기서 이제 그 의지할 수 있는 물은 오직 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농사 너무 잘 짓고 편하게 잘 살 수 있는데 혹시 비가 안 내리면 그냥 정말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이 동네는. 근데 이제 가나안 신화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 바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지만 가나안에 오면 달라져야 된다. 가나안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살고 싶으니까 다 바알을 숭배한 거예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농사 지을 땐 달력이 중요하잖아요. 달력. 그죠? 거기 보면 뭐 그 24절기가 있고 거기 맞춰서 뭐에 맞춰서 씨 뿌리고 뭐에 맞춰서 밥 깔고 다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달력이 있는데 그 달력이 다 그 바알 종교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알 숭배에 점점 이게 스며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도 이제 뭐 세상에서 이제 성공하는 방법 따라 이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신앙을 포기하면서. 네. 근데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뭐 하나님 못 믿겠고 자신이 없으니까 철기고 우린 청동이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신박한 아이디어가 났는데 성소에 그 법궤를 우리가 언약궤를 들고 가자. 언약궤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언약궤는 이제 상자로 이렇게 금을 칠한 상자로 되어 있는데요. 막대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가 있냐면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그룹 천사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뭘 상징하느냐면 그 하나님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보좌 위에서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럼 이거를 끌고 전쟁에 나가자.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랑 같이 자동으로 나갈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하나님을 아주 불쾌하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법궤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거는 그 이방 종교에서 하는 방식이에요. 이방 종교에서는 우상이 있으면 내가 이 신을 내가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뭐 하나님은 이제 완전 코웃음 치신 거죠. 그래서 패배하고 엘리 두 아들 전쟁에서 죽고 또 법궤는 뺏기고 그 충격으로 엘리 제사장까지 사망을 합니다. 그때 이제 법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으로 잡아서 처음으로 간 곳이 바로 이 아스돗입니다. 아스돗. 아스돗에 이제 다곤이라는 신의 신전에 안치가 됐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 없이 혼자서 전쟁을 합니다. 다곤 신상에 이 신상 우상이 잘려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전염병이 돌고 그래가지고 막 아이고 죽겠다 해가지고 이걸 가드로 보내요. 네, 근데 가드에서도 전염병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에그론으로 보내려고 그러는데 에그론에서 절대로 못 받는다 우리는 이제 한 거죠. 그래가지고 법궤가 아니 알아서 혼자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없이 혼자서 다 이기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할 게 아니고 오누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고대 아스돗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영상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I know this doesn't look like very imposing walls of any upper city. 네, 뭐 이게 별로 좀 도시같이 안 생기긴 했죠. 언덕인데요. Sections like this trench. 네, Foundations of the biblical city of Ashdod. 아스돗이고요 여기가. Canaanite times, Philistine times, 네. and Israelite times. But perhaps its most exciting moment in history is when the Bible tells us of the Ark of the Covenant. 네, 그 언약궤가 이 아스돗에 왔을 때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제일 관심이 많고 그런 걸 좀 보고 싶지 않겠냐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다곤 신전에 이제 언약궤를 갖다 놨을 때 그 신전에 갖다 놨다는 건 다곤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네, 포로로 잡았다는 거잖아요. 네, 계속 이제 성경 이제 질타하고 계속 일단 등산을 신고 가야 되고요. 네, 계속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네. 네, 저기 위에 올라가면 이제
나름 그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데 옛날 도시들은 다 언덕 위에 있었고 작은 산을 끼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성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리고 여기 위에 이제 신전이 주로 있고 근데 이런 언덕을 이제 아크로폴리스라고 주로 많이 했는데요. 여기가 이제 제일 높은 지대입니다. 아크로폴리스. 네.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현대의 그 아스도시 이제 보이고요. 네, 아마 이 모래들 밑에 아마 그 성벽이 이제 묻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현대의 아스도스는 6번째 큰 도시니까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네. 그리고 네, 요거를 봐야 된다고 하네요. 네. 네, 여기서 발견된 게 뭐냐면 이런 동그란 이제 주춧돌이 발견됐습니다. 동그란 네, 주춧돌. 네, 동그란 주춧돌. 이 돌은 아마도 이제 이렇게 주춧돌이 있으면 이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는데 이제 썼을 것이라는 요 주춧돌입니다. 요 주춧돌. 네, 아주 큰 주춧돌이거든요. 네. 네, 근데 네, 하나가 더 발견된 거, 2개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그래서 고고학 이런 발견한 그런 보고서 같은 걸 보면 아마 여기가 이제 신전이 있던 자리일 거예요. 신전 입구에 이렇게 생긴 거죠. 그 예루살렘 성전도 앞에 보면 기둥이 2개가 야긴과 보아스 기둥이 2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여기가 어쩌면 다곤 신전이 아니었을까? 라고도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신도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아스도스는 여기고 또 그러면 여기 언약궤가 한번 왔었던 자리일 수 있는 거죠. 네, 이거는 지금 여기 막 소를 키워가지고 소가 한 마리 죽은 건데, 근데 이제 옛날에 여기 신전이 있었으면 여기서 옛날 그건 아니고 최근에 죽은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희생제사 같은 걸 여기도 자기들도 바쳤을 테니까, 네, 여기도 뭐 소들도 이렇게 원래 있었을 테고 이제 그러지 않겠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뭐 언약궤가 여기서 너무 길게 있지 않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드로 갔고 에그로도 갔고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아스클론. 아스클론은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해변에 있거든요. 네, 아스클론. 해변 너무 좋죠. 네, 색깔 너무 예쁘죠? 네, 너무 좋죠. 네, 근데 해변에서 놀 시간은 잘 없을 것 같아요. 가면. 왜냐면 해변에 있는 아스클론 국립공원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아스클론은 가나안 시대부터, 그러니까 가나안 시대라고 하는 거는 그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 시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가나안 시대, 그리고 블레셋 시대, 그리고 이후에 이제 뭐 페르시아 시대, 그리고 헬라 시대, 로마 시대, 이렇게 계속 여기도 이제 도시들이 세워졌었고 계속 사용된 도시이고 사람들이 주거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온갖 유적이 이 국립공원 안에 다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건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문이거든요. 문인데 이게 모양이 이제 아치 모양이죠. 아치 모양. 네, 이게 네, 그 성문인데 아치문인데 이게 지구상에 있는 아치문 중에서 제일 오래된 거라고 합니다. 네, 이 아치문은 이제 구조적으로는 이게 아주 안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치를 이렇게 잘 만들면, 돌로 이렇게 쌓아서 아치를 잘 만들면 위에 뭐 이렇게 성을 짓는데 하중이 무거워도 이걸 다 받쳐낼 수가 있습니다. 다 받쳐낼 수 있는, 하중이 무거울수록 아치는 안정이 돼요. 위에서 눌러주니까. 근데 이제 밑에 통할 수는 있는 또 이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건 사실 만들기는 사실 아주 어렵습니다. 옛날 기술로. 근데 이 블레셋이나 가나안이나 다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일찍부터 발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도 그렇고 블레셋 민족도 그렇고 이런 선진 문명을 가진 민족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 400년인가 하고 광야 40년 떠돌아다닌 막 유랑 민족이 이걸 청동에 들고 정복하려니까 자기들도 사실은 기가 차는 일이죠. 하나님 이걸 하라고 왔는데, 그죠? 네, 그래서 옛날에 아마 이런 식으로 문이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돌을 쌓아놓은 것은 이건 이제 그 성벽입니다. 성벽 좀 많이 좀 근데 현대에 와서 다시 좀 보수를 많이 해서 옛날 맛은 좀 안 나는데요. 이거는 이제 가나안 시대의 성벽입니다. 가나안 시대 성벽.
네, 이런 식으로 성벽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그 성전의 바로 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성전 이렇게 성벽을 만들어 놓은 게 발견된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아마 다윗 시대 때 만들었던 성벽이 아닌가. 그리고 다윗이 그 위에서 밧세바를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아스클론에서 깜짝 놀랄 만한 게 하나 발견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게 블레셋 시대에 그 공동묘지가 발굴이 됐습니다. 네. 근데 무덤이 한 150개 정도 발견됐거든요. 네. 한번 볼게요. 네, 아주 멋진 바닷가에 있는 We're sitting next to one of the 네. big five cities of the Philistines, the city of Ashkelon. We 아스클론, know from 아스클론. ancient texts that this was a 네, 이 huge city of the 아저씨 Philistines. 분은 There 이제 have been many people who 교수님인데 found burials here and there, but 이제 they've never really 휘튼 known that 대학교라고 they had a 이제 Philistine. 기독교 대학 시카고에 있는 기독교 대학입니다. 근데 이제 하버드 대학이랑 같이 이거를 이제 발굴을 하는 건데요. 네,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150개 무덤 중에서 블레셋 시대 공동묘지에서 유골이 발굴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뭘 먹었는지 그리고 뭐 그런 거를 그리고 이제 뭐 보석 같은 것도 어떻게 착용했는지가 그 유골에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착용했던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네. So when we actually find something in the ground, it's really exciting, and everyone, you know, you get everyone to come over and figure out what exactly it is. 네, 이렇게 네, 옛날 유물들도 발견이 됐고요. 근데 그 골리앗 때문에 영미권에서는 그 블레셋이라고 하면 되게 야만인들 이런 이미지로 생각을 한대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더 선진 운명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야만인은 오히려 히브리인들이 야만인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유물 발견된 유물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그걸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Are we seeing men with their hands in one position and women with their hands in another position? We're seeing people who had broken legs that have healed. We're seeing people. 네, 뭐 다리 같은 게 부러졌는데 다시 이게 뼈가 이제 다시 고친 것 이런 것도 유골에서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네, 그래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네. 네, 이게 엄청 오래된 건데 유골이 신기하게 남아가지고. 네. 그리고 이 유골을 가지고 이제 그 네. 그리고 이제 이 유골을 가지고 이제 DNA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DNA 검사를 보니까 이 사람들은 유럽 쪽에서 왔다. 이게 이제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유럽에서 온 해양 민족이라는 게 이제 알려진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아스클론 국립공원 이렇게 로마 시대 유적도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시대에 걸쳐서 계속 쌓아가면서 도시를 지었기 때문에 로마 시대 극장의 흔적이고요. 네,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바실리카라고 해서 바실리카는 이제 원래 공공기관 건물이라는 뜻이 아주 큰 이런 건물인데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런 바실리카 양식이 그 교회 건물의 접목이 됩니다. 그 교회 건물을 나중엔 바실리카라고 많이 해요. 네, 지금도 천주교 성당 중에 바실리카라고 하는 데가 많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이제 건물터를 좀 더 이렇게 말끔하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아스클론도 지금 이제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가자잖아요. 아스클론 아스도시 가자에서 제일 가까운 도시고 또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제일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도시들입니다. 한 달 전이에요. 한 달 전. 한 달 전. 그러니까 테라위우 정도만 해도 좀 안전한데 아스클론이나 아스도스는 정말 이제 그 폭격을 엄청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가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가사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가자라고 이제 부르고요. 이 파란 블레셋 땅 중에서도 이 뒤꿈치 부분, 이 부분을 지금도 이제 가자 지구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가자는 사실은 이제 블레셋 도시였는데 뭐가 묻혀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 땅속에 묻혀 있고요. 정세가 불안하니까 발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할 수가 없어요. 네, 가자는 이렇게 생긴 도시입니다. 확실히 좀 이건 전쟁하기 전인데도 확실히 그 이스라엘에 비해서 확실히 열악하다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살던 이 팔레스타인들이 지금 여기 막 다 갇혀 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전쟁 중에는 폭격을 많이 받아서 거의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면 길게 하질 않아요, 잘. 네.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을 내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이번에도 전쟁을 길게 하진 않는데 지금 거의 가자 지구를 이참에 그냥 밀어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사실 아래 뭐가 붙여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죠. 네. 근데 유적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런 건 이제 로마 시대 공동묘지라고 합니다. 어떤 수도원의 이제 밑에 있는 공간인데 원래는 로마 시대 때 공동묘지고요. 또 가자 지구라고 다 이슬람만 사는 게 아니고요. 거기도 기독교인들이 소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기독교를 믿어왔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리스 정교회인데요. 네. 성탄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가자의 항구 역할을 했던 유적들도 있고 또 이슬람 시대 때 이건 이제 터키식 그 목욕탕이라고 하네요. 터키식 목욕탕도 유적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모스크도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어제의 가자인데요. 이제 가자 지구의 북쪽은 완전 지금 이스라엘 정복을 한 것 같고요. 이제 남쪽 절반을 이제 다 이제 쓸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가 전쟁 중에 있는 장면들을 봤지만 절대로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물론 가까운 도시들은 이제 위기 속에 있었지만, 네, 가족들이 이제 폭격으로 이렇게 사망한 겁니다. 네. The strike, filmed by a freelance journalist, destroyed the home of the Abu Aida family in Jabalia, northern Gaza. 네. 그리고 가자 지구랑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 요단강 서쪽 지역을 이제 그 서안 지구라고 합니다. 서안 지구. 요 안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안은 이제 그 해안할 때 그 안자거든요. 그러니까 물이랑 닿은 그런 이제 지역, 언덕 지역, 높은 지역을 말하는 건데요. 서안 지구, 웨스트뱅크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가자가 있습니다. 가자. 이 두 지역이 이제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이제 팔레스타인 대대로 이제 그 무슬림 정복 이후로 이슬람 정복 이후로 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이제 아랍계들이 이제 그 이제 자치령으로 다스리는 지역이 가자지구 서안지구입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영상이 좀 괜찮은 게 있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This is me driving in what I think is one of the most bizarre places in the world. I just crossed over 네. from Israel to the 이런 West 데서 Bank. 다 들어가려면 다 검문소를 통과해야 돼요. 이런 데를. 근데 가자지구 안에 직업을 가실 게 없거든요. And Israeli settlements which are in blue. Many people think of this territory as Palestine. But of the 3 million people living out here, almost 20% 지금은 이제 are Jewish 그 Israeli citizens. 초록색은 다 이제 팔레스타인인들이 사는 지역인데 저기에 자꾸 이제 이스라엘이 정착존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땅을 이제 좀 뺏어가는 거죠. 네, 점점 뺏어가는 거죠. I visited 15 settlements all over the West Bank, talking to people who decided to pack up and move out into the middle of disputed land. We'll meet them in coming videos, but first I want to take a look at the maps that help explain how the West Bank got to 네, look 어떻게 like 웨스트 this. 뱅크가 생겨났는지에 관한 이런 이제 지도입니다. 네, 지도. 네. So let's go back to 1948. 1948년이죠.
이제 1차, 2차 대전이 지나고 여기를 이제 영국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여기를 이제 위임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두 개 나라로 이제 분리시켜서 독립을 시키려고 했어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미 많이 들어왔던 상태거든요. 그래서 많이 사는 지역에 따라서 이걸 이렇게 나누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사실 동일했어요. 근데 팔레스타인은 원래 우리가 살던 땅인데 왜? 이러면서 동일 안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원래 지역보다 팔레스타인에서 줄어들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여기다 더 갇혀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휴전선 같은 건데요. 이게 그냥 국경같이 지금까지 고착화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서한 지구는 일단 요르단이 옆에 있는 아랍 국가 요르단이 다스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르단 서쪽에 있기 때문에 요단강 서쪽이기 때문에 서한 지구 웨스트뱅크라고 이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기는 이제 가자 지구인 거고요. 네. 근데 이제 67년에 다시 한번 이제 주변 국가들이랑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6.1 전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짧은 기간에 막 다 정복을 해버려요. 네. 심지어 가자지구, 서한지구도 다 정복을 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이거를 그냥 이스라엘 통합할지, 아니면 이제 여기를 통합한다는 건 다 팔레스타인한테 이스라엘 시민권을 준다는 거죠. 또는 이걸 다시 요르단에 돌려줄지, 아니면 여기에 새로 독립국가를 만들지, 이제 이런 선택을 했어야 됐던 겁니다. 근데 이 6.1 전쟁에 승리한 게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다 이러면서 약간 너무 자부심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할지 이스라엘 정부 안에서 계속 토론을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냥 스스로 이 안에 들어가서 정착조를 세우기 시작, 불법으로. 그러니까 결론은 못 냈는데 벌써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정착조를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도 이건 불법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평화가 이건 줘야 된다, 이렇게 유엔에서도 얘기를 한 거예요. 네. 하지만 하지만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원래 우리 조상 땅이었다, 우리가 다시 뺏을 거다, 이제 우리가 다시 정복하는 거다, 가나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In spite of the international condemnation, the number of settlers in the West Bank grew. 네, 그래서 저 서한 지구만 해도 이제 유대인들 숫자가 점점 계속 늘어나고 이제 그 유대 정착촌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정부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지켜야 되고 하니까 이제 도로 같은 거를 일단 그 정착촌끼리 연결해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지은 도로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착촌을 둘러싼 장벽들 같은 걸 세워주고요, 안전할 수 있도록. 계속 이러면서 이제 정착촌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정부가 정착촌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마을들은 이제 네, 당연히 싫어하고 이걸 때문에 이제 막 시위도 많이 하고, 네, 이걸 안티파타라고 하는데요, 이런 시위를. 그래서 90년대에 이제 오슬로 조약을 맺는데 이게 뭐냐면 그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를 일단 허용을 하는 거예요, 오슬로 조약은. 네, 그러니까 대단한 거긴 한데, 근데 A, B, C 지역인데 A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이 완전히 다스린다. B 지역은 이제 팔레스타인 정부가 다스리는데 이스라엘 군이 점령한다. 그리고 C 지역은 이 안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정부와 이스라엘 군대가 다스리겠다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저 안에서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실제로 다스린 땅은 너무 넓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냥 이스라엘이 다스리기로 한 거예요. 정착존이 거의 합법화된 거죠. 네. 그래서 팔레스타인 정부를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이게 되게 높은 큰 의미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이스라엘도 이걸 합법적으로 다스릴 수가 있게 됐고, 네. 그리고 이런 길들이 팔레스타인 마을은 지나가지 않아요. 지나가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이 이런 길을 쓸 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갇히듯이 되는 거죠. 네.
They have to stop 그래서 at 이제 checkpoints, 일을 하러 나가려면 이 사람들이 sometimes it makes for some 네. really long lines. But certainly one of the most difficult aspects of this carved up land situation is how it hinders Palestinians from being able to build an economy. Area 아, C, 네, which 그래서 is 경제적으로 이제 rural, 살아갈 길이 contains 없게 the 된 majority 거죠, 이 of the West Bank's 사람들이. agricultural land, as 네. well as the water and mineral resources. 특히 이제 물이 있다든지 농사가 잘 되는 땅을 이스라엘이 다 차지를 해버렸어요. which 네. takes a huge hit on their economy. So with these three sections agreed upon by both sides, the settlements continued to grow in Area C. But in 2005, something happened that would ignite even. 네, 뭐 이런 식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은 그러면 누가 다스릴까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딱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만큼은 이스라엘이 다스려요. 요만큼은 이스라엘이 다스려요. 근데 요만큼은 팔레스타인이 다스려요. 그래서 동이스라엘, 서이스라엘 이렇게 막 옛날 베를린 같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서로 왔다 갔다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그렇고 또 여기 이제 베들레헴 같은 도시도 있고 여기 뭐 라말라 같은 큰 도시가 있는데 이제 농사지을 땅 다 뺏겼죠. 물 있는 땅 다 뺏겼죠. 안에선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밖에 취직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검문소를 통과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냐, 너네 IS 아니냐, 너네 하마스 아니냐 이러면서 이걸 엄청 빡빡하게 하기도 하고 검문소에서 바로 막 죽이는 일도 있고 그리고 검문소 숫자가 많지가 않고 길도 좁고 인프라가 없으니까 나가는데 출근하는데 한두 시간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 나가서도 뭐 좋은 직장을 갖는 것도 아니고요. 가서 제일 이제 밑바닥에 있는 직업들을 가지는데 그래서 베들레헴에서도 그러고 라말라에서도 출근하는데 막 2시간 3시간 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팔레스타인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자지구는 더 심하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의 그 이제 가자지구가 이런 곳인데요. 가자지구랑 이제 그 서안지구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요 서안지구에 포함된 도시가 바로 여기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이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놀랍게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속해 있어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팔레스타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들이 또 정말 많은 지역. 아무래도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나머지 서안지구랑 요 베들레헴 서안지구를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너무 참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왠지 아세요? 왜냐면 그 사울 왕 시대,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땅이 딱 요만큼이에요. 딱 요만큼이에요. 산지죠, 산지. 좋은 땅은 여기 블레셋 다 가지고 딱 요만큼이에요. 이스라엘이 약했던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처럼 이스라엘이 살았던 거예요. 오히려 왕이라고 있는데 칼 자기랑 왕자랑 둘만 갖고 나머지는 막 이상한 곡괭이 같은 거 들고 싸우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영향이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나눠진 거거든요. 옛날 그 정복지 그대로 거의 그대로. 그러니까 지리를 알고 좀 지도를 알면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어떤 거의 무정부 상황에 살았던 거거든요. 사울왕 세워지기 전에 왕도 없었잖아요. 사사들만 가끔씩 일어나서 했는데 그러니까 정말 무정부 상황 속에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각자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의 왕을 섬기고 자기가 왕승 돼가지고 살았던 거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이제 성탄이 다가오는데 또 다음에 서안지구 베들레헴 하면 또 재미가 있겠죠? 네, 한번 베들레헴 다음 시간에 또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땅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현실과 너무나도 많은 타협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사명을 또 우리의 부르심을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애쓰셨습니다. 네, 남은 한 주도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네.